2026년 가장 기대한 레이스 르망 24시가 막을 내렸습니다. 토요타의 굉장한 우승과 제네시스의 르망 첫 완주까지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캐딜락이 좋은 스타트로 1등인 BMW를 따라잡았습니다. 출발선부터 1번 코너까지는 가장 많은 경합과 접촉 사고 등이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드라이버들은 이때 사고를 피하기 위해 가장 빠르게 달리거나 안전하게 코너를 돌기 위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캐딜락이 가장 먼저 뮬산 스트레이트에 진입했고 뒤를 이어 BMW, 알핀, 제네시스가 추격에 나섰습니다. 캐딜락과 BMW가 휠 투 휠을 벌이며 선두권 차지를 위해 계속 경합하였고 결국 BMW가 앞서 나갑니다. 레이스 초반은 어떻게든 한 순위라도 끌어올리기 위해 집안 싸움도 서슴지 않는 치열한 시간입니다. 페라리는 팬들이 경악할 정도의 집안 싸움을 벌이며 순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페라리는 초반 약 3시간 내내 붙어 달렸습니다. 하이퍼카는 두 클래스의 트래픽을 추월해야 하는데 페라리가 추월 도중 스핀했습니다. 페라리가 토요타를 잡겠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추월하기 위해 들어간 코너에서 LMP2 차량과 접촉했습니다. 결국 앞에 달리던 페라리 하이퍼카가 스핀, 뒤에 달리던 차는 속도를 줄이게 되며 토요타와 멀어집니다. 페라리는 똑같은 코너에서 이번엔 다른 차가 LMP2와 접촉했습니다. 코너에서 추월을 시도하던 페라리는 LMP2와 완전히 부딪히며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다행히 세게 부딪힌 사고는 아니라서 두 차 모두 바로 트랙에 복귀하였습니다. 결국 페라리는 추월해서 빨리 가려다가 오히려 시간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낮에 났던 스핀과 사고의 여파는 아닌 것 같지만 페라리는 야간 시간대 기계적 트러블을 겪고 리타이어했습니다. BMW는 18시간을 남긴 시점 LMP2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후면 바디가 손상되었고 타이어까지 펑크가 나며 기어가는 속도로 피트로 들어왔습니다. 피트까지 들어오는데 시간 손실과 차량을 수리하는데 시간 손실이 너무 큰 나머지 순위를 복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손상과 후유증으로 인해 리타이어하게 되었습니다. 캐딜락은 야간 시간대 1등까지 치고 올라가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위권 차들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며 선두권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티어링 휠 고장이 발생하여 피트인 후 수리를 진행하였으나 시간 손실이 너무 컸습니다. 캐딜락은 7렙 이상 손실을 보았고 복귀를 결정했으나 결국 리타이어하게 되었습니다. 제네시스는 올해 완주를 목표로 중위권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 7시간 정도 남은 시점 연석을 밟았는데 전면 우측 서스펜션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은 달릴 수 없게 되어 리타이어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르망 24시에서는 하이퍼카 리타이어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고, 고장 등으로 리타이어한 팀들도 모두 200렙 이상을 달렸습니다. 비록 완주하지는 못했지만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훔이 그리드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1등까지 올라온 토요타 레이싱입니다. 토요타는 예선에서 보호프로 인해 다소 부진했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레이스 페이스와 전략이 주효하여 최종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2등은 BMW가 차지했습니다. BMW는 예선부터 레이스 어디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2등까지 마지막 추월과 3등 방어까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3등 역시 토요타가 차지했습니다. 이번 르망은 토요타의 더블 포디움과 우승입니다. 레이스 마지막까지 선두였던 캐딜락을 추격하며 롱런 페이스에서 강력함을 보여주었고 원투로 마무리할 수도 있었으나 BMW의 맹렬한 추격을 막지 못하며 3위로 마무리했습니다. 4위는 캐딜락입니다. 1등이었지만 페이스 차이로 계속 밀리며 아쉽게 마무리했습니다. 토요타의 추격을 꽤나 오랫동안 방어했지만 결국 추월당하며 포디움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르망 3년 연속 챔피언의 페라리는 올해 우승을 놓쳤지만 한 대를 제외하고 모두 안정적인 주행을 보여주며 5위와 7위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제네시스도 르망에서 포인트를 얻는 데는 실패하였지만 끝까지 레이스를 완주하며 첫 르망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야간에 전기 개통 문제로 계속 트랙에서 멈추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나가 13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를 끝으로 철수하는 알핀팀은 6위와 10위를 기록하며 포인트권에 진입하였으나 포듐 달성에는 실패하여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에스턴 마틴은 지난 시즌 포인트 획득에 실패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성공적으로 포인트를 확보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종 순위는 8위와 14위로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에서 건너온 WTR 캐딜락은 르망을 끝으로 다른 레이스에선 볼 수 없는 차입니다. 올해 유일한 초청 하이퍼카로 참가한 캐딜락은 레이스에서 상위권 차들과 경쟁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상위권에서 다른 차량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최종 순위는 9위로 포인트권 내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푸조는 포인트를 얻지 못한 채 르망을 아쉽게 마무리했습니다. 레이스에서 페라리를 방어하며 경쟁하기도 했으나 결국 순위를 끌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완주에는 성공하여 11위와 12위로 아쉬운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번 르망에서 패스티스트 랩을 세운 하이퍼카는 무엇일까요? 최고 속도는 또 어떤 게 빠를까요? 올해 르망 경기는 매우 치열하고 경쟁이 심했습니다. 제네시스 또한 첫 24시간 레이스 완주를 통해 발전 가능성과 개선 과제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브라질에서 개최됩니다. 브라질에서의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